안녕하세요, 코인드림 인사드립니다. 비트가 최근 17K 부근에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금리 인상과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이 주제가 저희 코인 투자자들, 주식도 그렇고요,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슈인데요. 최근에 중국이 다시 문을 열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진자는 자택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버스를 타려면 이틀 전부터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백신을 개발했는데 임상 승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중국의 80세 이상 인구가 3,600만 명 정도인데 80세 이상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도 조심스러운 거죠. 반면에 중국 젊은이들은 3년 동안 가둬놨으니 거리로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중국에서 10가지 정도의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자가격리가 먼저 시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 둘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은 다들 아실 테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규제를 점차 완화하되 다시 상황에 따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미국을 보면은 요번에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물음표를 띄웠었죠.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는 줄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 증시가 그대로 반영되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랑 반대로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면 되는데 지금 탈세계화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몇몇 국가들의 자원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새로운 제조 공장을 개설한 후 미국산 프로세서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애플도 보면은 중국에서 공장들을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이나 유럽 쪽은 공급을 스스로 해결하겠다, 탈공급망 이슈가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름대로 자립할 거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최대 문제가 사실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해결하려고 이민정책에 대해 말이 다시 나오고 있고, 제가 20대 때 호주 워킹홀리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시급이 6,000원 정도 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호주는 주급으로 보통 받았는데 세금 떼고 일주일에 한 1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세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13일 미국 물가지표, 14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5% 금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때 변동폭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리면은 물가가 잡히긴 할 건데 미국은 타국들,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에서 아니면 가까운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금리 인하는 당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질질 끌려갈 것이고 내년에는 하방 무빙이 나와줄 확률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상위 20% 자산가와 하위 20% 자산가의 격차가 최대 64배나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가장 큰 격차라고 하는데요. 올해 3월 기준 상위 20%의 평균 자산이 16억 5천만 원이고 상위 자산가의 대부분 자산 상승은 부동산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약 1억 3,700만 원 늘었는데 1년으로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인 직장인들은 일을 해서 1,000만 원 1년에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나 코인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기회라고 생각해서 코인 거래를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코인을 오랫동안 홀딩하시는 분들은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손실일 거고, 올해 중반에 이제 저점이다, 이 정도면 오르겠지 하면서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대략 4에서 50%가량 손실일 겁니다. 언젠가 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매스컴에서도 안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위에 보시는 세계 경제 흐름만 봐도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하방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전에야 비트코인으로 건물 샀다, 뭐 억대 부자 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비트코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넣고 몇 분 뒤에 팔아서 가능해졌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것도 아니라면 없어져도 되는 돈이다 하고 넣으신 분들 뒤늦게 뉴스 보시고 보니까 올라 있더라. 대부분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미 많은 양의 자금이 들어왔고 내년까지 증시도 그렇고 여러 경제 지표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코인은 좀 더해요. 나스닥이 떨어지면 커플링이다 해서 같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올라도 여러 이슈들이 터지면서 못 올라가고, 그리고 세금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FTX 여파도 남아있죠. 요번에 호주 거래소가 하나 파산했었죠. 말이야 쉽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 거래를 하면 결국 파산으로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정말 50배, 100배, 뭐 125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고, 이런 분들은 몇 분, 몇 초 단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청산당하니까. 전 이렇게 하이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숏 포지션을 잡되 레버리지를 낮게 잡는 거예요. 길고 천천히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일부 수익을 챙겨놓고 아직도 일부는 홀딩 중입니다. 지금도 수익권이거든요. 혹시나 갑자기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청산되기까지는 멀었고, 나머지 수익 챙기면서 빼면 되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안 좋은 면모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크게 한탕 해보시려는 분들, 이상한 투기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시켜서 결국 청산으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몇몇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바른 면모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강요드리는 건 아닙니다. 안 하시고 현물 거래만 하셔도 좋아요. 근데 잘 모르겠고 어렵다, 혼자 하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이 공부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맞다 싶으면 그때 투자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로지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 더 있다라면 그쪽도 알아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고, 혹시나 처음이나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